어젯밤 이시카신 마을에서 푹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랑가를 향해서 출발해야 되는데요. 이시카신 마을 저 건너봐 올레가 이시카신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쪽은 타지키스탄이죠. 시내는 한산하고 사람들이 있고 여기 몇몇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건들이 있는 시장이 최근에 만들어졌다는데 아주 볼품이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값싼 중국 제품들입니다. 와칸 계곡은 정말 대단해요. 조금 지나자마자 우린 벌써 카가성에 도착했습니다. 카가성은 이 와칸 계곡에서 가장 중요한 성인데요. 4세기경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쿠샨 왕조죠. 불교가 많이 발전했을 때. 카가란 것은 그 당시 때 유명한 영웅입니다. 성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보니까 저렇게 성으로 들어가는 길에 흔적이 남아 있고요. 저 전체가 성입니다. 성벽 길이가 750m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그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하나 벽돌들이 차곡차곡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저 바깥쪽으로는 직벽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지들도 있고 벽들을 보니까 점토를 가지고 그 다음에 돌로 쌓았고 미로로 되어 있죠. 이렇게 조그만 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멀리 와칸 계곡이 보이고요. 그리고 초록색이 보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물이 흐르고 있겠죠. 그게 판지강입니다. 여기서 판지강이 갈라지는데요. 뭐 엄청납니다. 그래서 한 56개 정도의 탑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보이죠? 이건 근래 만든 집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니까 역시 사람들이 왔던 흔적들이 있죠. 이쪽에서 농사를 짓거나 가축 키우는 사람들이 한때는 머물렀던 흔적입니다. 카가성, 정말 대단한 역사 유적인데 이렇게 남아있군요. 이쪽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불교 시대지만은 조로스터교를 많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와칸 계곡은 조로스터교를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카가성 주변에 이 조로스터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조로스터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보이시죠? 여기서 보니까 와칸 계곡 굉장히 넓어지는데 여기서부터 상류로 올라가면서 좁아지고요. 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상류를 따라서 올라가다 드디어 얌춘성을 발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길을 뱅뱅뱅뱅 돌아서 올라가서 끝에 가니까 역시 이런 성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도로의 끝이고요. 저 성까지는 걸어가야 돼요. 성 너머로 보니까 와칸 계곡이 보이고 저 멀리 힌두쿠시도 보입니다. 톡보기도 얼마나 대단한 성입니까? 이게 뭐 엄청나죠. 그 전체적인 규모는 사실은 카가성보다 큽니다. 처음 만들어진 거는 기원전 3세기형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 알렉산더가 오거나 직후일이겠죠. 그리고 13세기 말까지 여기 사람들이 거주했어요. 그만큼 이게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보면 알겠지만은 수익 와칸계곡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 앞을 통과해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이 암춘성은 꼭대기에 있는 이를테면은 산정에 있는 그 요새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면은 넓은 터가 있는데 거기에 저는 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중에 요새 기능을 한 건데요. 여기는 미나렛도 있었고 그리고 봉화대도 있었습니다. 이 성벽들을 보세요. 돌 그리고 흙 그리고 단단하게 쌓였죠. 가가성도 그렇지만 이게 보세요. 이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속이 비어 있고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이 사이 위에서 병사들이 지키면서 공격을 막는 건데 성벽도 일률적으로 평평한 것이 아니라 들쭉날쭉거는 치구조가 몹시 발달했어요. 저 멀리 보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서 강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때는 왕이 이 이시가심에 거주했으니까 왕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후대에 내려가면서 불교를 수용하니까 이 근처에는 불교 사찰들도 있었고요. 많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안에서 보니까 이렇게 적을 향해서 뭔가를 쏠 수 있는 사구가 있습니다. 성벽의 폭을 보니까 거의 1m가 넘지 않습니까? 이건 성 안에 들어간 방이에요. 제가 여기서 놀란 것은 차단 격실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그 격실에 대해 싸우고 격실 함락되게 되면 다시 내부로 돌 때는 또 하나의 벽을 통과해야지만 돼요. 얼마나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성벽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렇게 넓지 않지만 이렇게 미로 구조로 되어 있고 복합적으로 구성된 것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병사가 돼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한눈에 다 보이죠. 저 강 건너, 족들의 이동 경로. 그렇습니다. 저기 아래쪽에 보면 푸른 데가 보이죠? 여기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요. 거기는 당연히 평지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산성, 그리고 아래는 평지성. 여기는 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돌들을 모아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강이 갈라지고 있어요. 저 아래쪽에 보이는 것이 일종의 성토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밭들이 좀 있는데요. 이 정도만이라도 여기서는 굉장히 큰 생산력을 확보한 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농토와 가축들을 관리하면서 그리고 교통을 확보하다 보니까 교통세를 받게 되죠. 이 지역이 불교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군사의 길, 불교의 길. 고선지 군대도 여기를 통과했었고요. 그리고 불교의 많은 승려들, 특히 현장도 여기를 통과했고 해초도 여기를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현장은 바로 이 지역에 관해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남겼는데요. 날씨가 춥다, 사람들의 생활가 곤궁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들은 불교를 믿지 않는다. 이런 비판적인 글까지 현장에 썼던 겁니다. 대당서역기에서. 다시 우리는 출발합니다. 랑가라 암각화가 있는 곳으로 향해 가는데요. 저 보이시죠? 돌들이 차곡차곡 쌓은 것처럼 보이는 것. 저거 자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습니다. 저 궁금했어요. 제 관점에서는 반드시 동굴이다. 승려들이 수행한 곳이다. 그래서 왼쪽으로 보이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은 길하는 길을 통해서 쭉 올라가고 저는 거기서 빠져서 오른쪽으로 길 없는 곳으로 향해서 이 굴에 들어가서 이 영상을 촬영한 겁니다. 생각보다 넓지 않았었고요. 어떠면은 여기서 동굴 벽화 있을 것이다. 이런 추정과 기대를 했었는데 보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여기 앉아보니까 전면으로 전체가 보이고 그리고 왼쪽으로서도 마을과 함께 저쪽에 강이 보였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탑이에요. 이 탑에 관해서는 현장도 기록을 했는데요. 정말 대단한 것이죠.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전형적인 불교 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형적인 불교 탑입니다. 원래 불교 탑은 저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이죠. 특히 이런 지역은 큰 돌을 구할 수가 없어요. 화강암이 없으니까 이런 돌들을 모아서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피난베이청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기 살고 있는 소녀들인데 이들은 와키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파미르의 wakhan 계곡에 사는 사람들은 와키스, 이들은 아리안 계통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산맥 건너편은 호르굴 사람들과도 자신들은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 밖의 지역과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지금 이것은 암각화가 집중적으로 새겨진 곳입니다. 아직은 불교의 형태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전형적인 유목민족들의 암각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 아래쪽에 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wakhan 계곡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옛날 실크로드의 중요한 교통로였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렇게 사냥과 연관된 것뿐만 아니라 불교 암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불교의 길이기도 한 것이죠. 보이시죠? 이 나선형 문양. 야, 이런 것들을 동심원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비교적 오랜 시기에 만들어낸 암각화예요. 손들이 굉장히 단순하죠. 오, 원더풀. 아, 분명히 동심원이 있거든요. 오른쪽에도 동심원 비슷해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태양 사슴을 새겨놓습니다. 이게 뭐예요? 파장이? 네. 원더풀이다. 얼마나 풍요로운 마을입니까? 보세요. 아, 이 독특한 형태죠? 원인데도 종교와 미학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이네요. wakhan 계곡의 별미들입니다.